모두가 휴가를 즐기던 한여름의 프라이빗 풀빌라. 에메랄드빛 수영장 물결 위에 화려한 오리 튜브 위에서 사학재단 이사장 50대 정호진 씨가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단독 빌라 내부. 평화롭던 휴양지 순식간에 차가운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죠. 이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이사장님이 숨을 안 쉬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감식반이 시신을 살폈을 때 피해자의 몸에는 끔찍한 감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끝과 가슴 부위 피부가 고전압 열기에 검게 그을려 터져 있었죠.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 수천 볼트의 치사 전압이 관통한 것일까요? 형사님, 손가락과 가슴에 전형적인 고전압 전류 통과 흔적인 전기 표지가 남아 있습니다. 감전사입니다. 감전사라. 그런데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튜브 위에서 감전된 거죠? 수사팀의 눈길이 미친 곳은 수영장 바로 옆에 설치된 야외 조명등이었습니다. 조명등의 두꺼운 전선이 누군가에 의해 싹둑 끊어져 수영장 물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던 것이죠. 수사팀은 범인이 조명 전선을 끊어 물속으로 던짐으로써 튜브 위에 있던 이사장을 감전 살해한 단순 타살로 결론짓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조명 전선을 잘라서 수영장 물에 던진 겁니다. 물을 타고 전기가 흘러 튜브에 있던 이사장이 감전된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작 용의자 3명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자 수사는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건 추정 시각, 주방에서 요리 중이던 아내와 선베드에서 잠들어 있던 친척 동생은 서로의 동선을 증언했고, 개인 비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완벽한 타임스탬프 영수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조명 전선을 잘라 물에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전 주방에서 계속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튜브에서 쉬겠다고 나간 뒤엔 나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사장님 심부름으로 시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마트 영수증과 결제 시간 확인해보세요. 현장에서 수영장 물을 채취해 전기 전도율을 측정하던 서연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수천 볼트의 전선이 수영장 물에 직접 유입되어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전류가 흘렀다면 물속 이온 반응으로 인해 전도율 수치가 치솟고 고무 튜브 표면 역시 감전 열기에 그을렸어야 했던 것이죠. 물가에 걸쳐진 끊어진 전선은 수사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배치된 가짜 덫이었습니다. 전선이 가짜라면 전기는 대체 어디서 터진 거지? 하율 형사의 시선이 시신의 단단히 굳은 오른손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피해자가 손에서 놓지 않고 강하게 쥐고 있던 것은 바로 얼음물에서 꺼낸 듯 차가운 캔커피 한 캔이었습니다. 캔 표면에는 맺힌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고, 캔고리는 따려던 순간 멈춘 듯 반쯤 구부러져 있었죠. 감전의 진짜 발원지는 수영장 물이 아닌 바로 이 캔커피였습니다. 물속이 아니야. 전기 표지가 남은 손가락 끝, 그리고 가슴. 답은 이 캔커피에 있다. 커피를 챙겨다 준 인물은 바로 개인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더욱 당당하게 마트 결제 영수증을 제시했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후 2시 15분. 비서는 풀빌라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시내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으니 마트 CCTV와 영수증 타임스탬프로 완벽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트에 있는 동안 사람이 죽었으니 자신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 사장님께 차가운 커피를 챙겨드리고 전 바로 마트로 출발했습니다. 결제 시간이 사망 시간과 똑같은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하율 형사가 파헤친 감전살인 트릭의 전말은 치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범인은 캔커피 밑면 오목한 공간에 초소형 고전압 모듈 장치를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범인은 커피를 전달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젖은 손으로 고리를 따는 순간 터지는 지연성 고전압 시한폭탄이었던 것이죠. 알리바이는 맞다.
하지만 시한폭탄을 건넨 건 마트로 출발하기 전이었지. 캔 밑면에 붙인 이 초소형 고전압 모듈이 진짜 흉기다. 이 트릭의 핵심은 바로 차가운 응결수였습니다. 얼음물 속에서 캔이 차가워지며 표면에 물방울이 맺힐 시간을 계산했던 것이죠. 수영장 물에 젖은 손으로 차가운 캔을 감싸 쥐고 캔고리를 따는 바로 그 순간, 표면에 물방울을 따라 전도된 수천 볼트의 고전압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타고 가슴과 심장으로 직통 관통하여 순간 기절 및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율 형사의 손가락이 영수증을 내밀던 개인 비서를 향했습니다. 캔커피 밑면에 고전압 모듈을 부착하고 얼음물에 넣어 응결수가 맺힐 시간을 계산해 이사장에게 건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마트에 가기 전 건넨 차가운 캔커피 한 캔이 비서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살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얼음물 속에서 캔이 차가워지며 응결수가 생길 시간까지 계산해서 커피를 건넨 사람, 비서, 바로 당신이야! 증거 있습니까? 전 그냥 커피를 챙겨드렸을 뿐이라고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비서의 얼굴에서 순진함이 사라지고 사늘한 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정호진 이사장은 사학재단 사모펀드 비리가 터지자 모든 죄를 비서에게 뒤집어 씌우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던 악덕 이사장이었죠. 비서는 자신이 직접 손대지 않고 차가운 캔커피 하나로 이사장을 완벽하게 처단했던 것입니다. 재단 비리를 전부 나한테 덮어 씌우려던 놈입니다. 내 손으로 단 일부위도 안 건드리고 마트에 가 있는 동안 끝냈는데 이걸 파헤치다니 대단하네요. 수갑이 채워진 비서가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하율 형사를 돌아보며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 있던 하율과 연화의 등골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죠. 지난번 방송국 스튜디오 살인미수 사건과 이번 풀빌라 감전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캔커피 고전압 모듈 개조도면 지난주 방송국 스튜디오 살인미수 사건 범인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뭐? 지난번 방송국 사건 범인이? 하율 사건집 파일 05 한여름 수영장의 차가운 비극 끝. 다음 파일 06 눈 내리는 철교의 사라진 기관사로 이어집니다.